A는 피동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피동 표현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피동이라고 하는 말에 이 피 있죠? 자, 이 피라고 하는 뜻이 당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있어. 자, 그래서 피동 표현은 이제 당하는 의미 관계를 만들어주는 문장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피동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우리는 통상 자, 피동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피동 표현은 피동문이 되기 이전의 문장도 있어야 될 텐데, 자, 그걸 통상 우리는 뭐라고 하냐? 피동의 반대말, 자, 능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 보통 키워드가 자, 스스로 무언가를 합니다. 자, 다음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을 통해 자, 대략적인 감을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우리 토끼라고 하는 자, 동물이 있고요. 토끼가 자, 호랑이를 자, 우리 반전시켜 보자.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토끼가 호랑이를 자, 잡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봐봐. 주어인 토끼가 호랑이를 어떤 방법에서든 스스로 잡은 겁니다. 그죠? 자, 요런 문장을 우리는 통상 능동문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이제 피동표를 아직 가르쳐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 가르쳐 드린 게 아닌데 이 문장을 호랑이가 당한 것으로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너네들은 문장을 짤 줄 알아. 자, 예를 들어 시우. 자, 호랑이가 당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떡해? 그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호랑이가 토끼에게죠. 자, 토끼에게 자, 잡혔다라고 하는 자, 요 문장으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형을 보면 이 문장의 어형을 보면 능동을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 게 자, 요 자리 위치를 바꾸네요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장의 어형을 이해하세요. 자, 토끼가라고 하는 주어는 토끼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로 바뀌고, 자, 원래 있었던 목적어인 호랑이를은 호랑이가라고 하는 주어로 바뀐다고. 자, 근데 이렇게 외우면 한없이 어려워져. 주어는 부사어가 돼요. 자, 원래 있던 목적어는 주어가 돼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문장을 깔아두고 바꾸세요, 그냥. 자, 이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 잡았다, 잡혔다. 자, 그래서 이 피동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형태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잡았다, 잡혔다는 간단하잖아. 자, 비교만 한번 해보자. 자, 잡았다는 잡다라고 하는 기본 표현 뒤에 자, at과 자, 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시제를 앞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돼. 자, 잡았다라고 하는 말에 at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피동을 위한 어떤 표현도 더 쓰이지 않아.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잡혔다를 보자. 자, 채민아, 잡혔다 형태소 분석 한번 해줄래? 그쵸. 자, 잡다 뒤에 자, 히를 쓰고 자, 그 다음 ot을 쓰고 자, 다를 쓰면 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만 비교해야 돼? 달라진 걸 비교하라고. 자, 그러면 다현아, 여기서 위아래의 차이는 어디에서? 라고 하는 말. 자, 이 친구 때문에 피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걸 이제 이어가서 우리가 피동을 만드는 요소, 실현 방법을 자,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하게 될 피동 표현의 자, 실현 방법. 자,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용어부터. 자, 파생적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걸 파생적 방법을 쓴 피동, 줄여서 파생피동, 이제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러. 자, 파생적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통사적 방법을 통한 피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자, 곁다리로는 요런 것도 있어. 자, 세 번째는 어휘적 자, 피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어휘적 피동은 제가 언급은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문법 요소로서 배우는 피동 표현에는 제외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 피동 표현이라고 하면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자, 파생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 자, 그럼 일단 요 말이 뭔지 알아야지. 자, 여기서 말하는 파생적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 자, 파생이 우리 단어의 짜임에서 말하는 파생어의 개념인데, 파생어는 자, 어근이라고 하는 말에
접사라고 하는 문법의 요소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거든. 자, 그럼 쉽게 말해 파생적 방법은 자, 어근, 말의 뿌리가 되는 말에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파생적 방법은 이제 통상의 어근인 잡다. 요런 동사의 어간에 자, 뭘 붙이냐면 자, 전미사라고 하는 친구. 자, 뒤에 붙여야 되니까 전미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통사적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문학 개념을 조금 끌고 오겠습니다. 자, 통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봤냐면 대꾸법을 설명할 때 동일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하지. 맞아? 자, 여기서 말하는 통사는 자, 일정한 문장의 구조라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문장 구조라고 하면 어렵죠. 자, 이 문장 구조는 자, 용언이 한 개인 구성을 자, 보조 용언의 구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보조 용언은 아까 앞에서 동작상 할 때 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통사적 방법에서도 보조 용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본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통사적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그 형태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피동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전미사는 우리 국어에 총 5개가 있어요. 5개.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라는 전미사, 자, 히라는 전미사, 리라는 전미사, 자, 그다음 기라는 전미사.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용언의 결합을 하는 친구고요. 자, 두 번째, 자, 독특하게 체언의 결합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자, 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되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 토끼가 호랑이를 잡았다를 피동편으로 만들었을 때 호랑이가 토끼에 잡혔다라고 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잡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히 있죠? 자, 이 히가 여기서 쓰인 전미사 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피동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용언에 이 이히리기 같은 친구들이 붙어서 자, 잡았다가 잡혔다가 되면 자, 이 잡혔다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동사가 자,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피동사라고 불러. 자, 그래서 파생적 방법은 이히리기를 용언에 붙이거나 자, 되다는 보통 언제 붙이냐면 도둑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라고 할 때 자, 그런 체언 뒤에 붙는 되다라고 하는 형태로 자, 그렇게 전미사가 쓰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히리기 되다라고 하는 친구가 일반적인 파생적 방법의 전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 통사적 방법의 친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형태를 적어주면 자, 아지다라고 하는 친구를 붙이던지 자, 어지다라고 하는 친구를 붙이던지 요거는 앞말의 모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거고 자, 요거 두 가지가 아니고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자, 뭐뭐하게 띄우고 자,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 라고 하는 친구. 자,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피동으로 바꾸면 나는 그에 의해 밥을 먹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든지 자, 밥을 먹어졌다, 밥이 잘 먹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통사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듯 보조 용언이래요. 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먹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자, 먹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어원적으로 자, 먹다라고 하는 말 뒤에 그다음 지 뒤에 다죠. 자,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말과 지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용언이 있다고. 자, 근데 지다라고 하는 말은 자,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원적으로 보조 용언이 맞아. 자, 먹게 되다는 이렇게 띄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자, 두 개의 용언이 자, 뒤에 용언이 앞에 있는 용언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자, 그래서 통사적 방법은 자,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와 같은 보조 용언 구문을 만들어 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어휘적 피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자, 애초에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라든지 나는 괴롭힘을 받았다라든지 뭐 당하다 받다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자, 의미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라고는 보지 않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는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파생적과 통사적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피동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제가 이제 하나의 개념을 더 알려드린다 했죠. 자, 피동 뒤에 보면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동 표현은 자, 말 그대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문장을 사동문 또는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동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역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와요.
자, 이 사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 시키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경험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의경 있죠, 의경. 군대 대신에 가는 거, 경찰로 가는 거, 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 의경이죠. 일반 의경이 식당 일을 하는 취사병이죠. 걔를 도우러 갈 때 식당 사역을 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 이제 그 말이 식당 일을 누가 시켜서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사동 표현이 쓰인 문장을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사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사동문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 주동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주동문이라고 하는 친구랑 능동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스스로 제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능동문과 주동문은 구분의 대상이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사동문과 자, 피동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로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의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다르면 당연히 구분이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건데 아까 말한 파생적 통사적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동문에서도 써요. 자, 그리고 그 형태가 일부 일치하는 게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읽어도 헷갈리는 게 사동 피동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사동문의 이제 예문도 한번 따는 봅시다. 자, 사동문에 좋은 예시가 뭐가 있냐면 자, 아기가 자, 적어주세요. 이거는 자, 밥을 자,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기가 밥을 먹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아기가 밥을 스스로 떠서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동과 주동의 관점에서는 주동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피동문은 아까 주어랑 목적어를 크로스만 시켜줬지. 자, 바꿔줬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시키려면 시킬 사람이 필요해. 자, 그래서 아기가 밥을 먹이는 걸 시키기 위해 또 하나의 주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엄마라고 잡아보자. 자, 엄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를 추가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 아기가는 자, 자연스럽게 아기에게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밥을은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먹었다를 바꿀 건데 자, 여기서 바꾸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말했던 파생적 방법, 통사적 방법의 두 가지를 써서 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서연아. 자,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뭐라고 먼저 할 수 있을까? 그치. 자, 첫 번째 먹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먹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개. 자, 참고로 자, 위에 나오는 먹였다. 자, 이 친구를 형태소 분석하면은 자, 먹다에 이 그다음 그다음 다가 되죠. 자, 우리가 종결어미 그다음 CJ 선어말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가 쓰였네. 자, 이 친구를 전미사라고 하겠지. 그러면 먹였다는 파생적 방법을 사용한 사동표현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때요? 원래는 먹다라고 하는 하나의 용언이었는데 자, 먹다와 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언 중에 보조용언인 했다를 자, 이제 활용하는 보조용언 구문으로 쓰인 자, 이 친구는 자, 개 하다라고 하는 이제 형태소가 분석이 될 겁니다. 이 친구는 통사적 방법의 사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자, 따로 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사이에 살짝, 자, 이렇게 갈라주고, 자, 아까 우리 봤었던 파생적 방법의 이제 피동은 이희릭이 되다였지. 자, 이 친구를, 이제 뭐냐, 사동 표현으로 옮기면 비슷해. 자, 별도로 적어줄까요? 자, 이, 희, 리, 기까지가 똑같아. 이래서 헷갈려. 자, 근데 더 있습니다. 우, 구, 추. 자, 여기까지는 용언의 결합을 해요. 자, 그리고 체언의 결합하는 전미사가 또 있는데 이번엔 되다가 아니고요. 자, 시키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말도 자, 사동에서 쓰이는 자, 전미사류예요. 자, 요게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말이고, 자, 그 다음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쉬워. 아까는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 사동에서는 자, 아까 봤었던 것처럼 개, 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방법들로 우리가 사동 표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헷갈리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잘 봐. 엄마가 아기에게 안겼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엄마가 아기에게 안겼다. 아니지.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자, 누가 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어쨌든 이제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냥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자, 이 문장은 시키는 문장의 의미랑
자, 당하는 의미의 문장이 둘 다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일 거야. 왜? 우리는 그 이미지를 그리면 아기가 다다다다 달려가서 품에 안겨요. 자, 아기가 스스로 간 거니까 능동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피동사동에서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문법적인 요소의 분석만 믿어요. 자, 아까 우리 안겼다라고 한 말은 안기었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겠죠? 자, 여기서 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보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키는 건 아니니까, 시키는 주어가 없으니까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기라고 하는 전미사를 근거로 파생적 피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철저한 형태소 분석과 문법적인 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자, 요 피동과 사동의 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피동과 사동은 기본적으로는 시키다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적 문맥으로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자, 여러 가지 다른 팁들을 쓸 수는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더 풀어주긴 할 건데 목적어는 우리가 잘 찾잖아, 그치? 목적어는 잘 찾는데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표현이 있고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피동 내지 사동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자, 어쨌든 의미적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자, 가장 첫 번째 개념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사동에 자, 여기 보면 구조도를 보면 우리가 요 방법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다뤄드린 거고 자, 안 한 게 있죠. 피동문의 효과, 사동문의 효과, 그리고 이중 피동, 잘못된 사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핵심은 피동문의 효과와 이중 피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피동문의 효과는 간단한데 잘 봐. 자, 피동을 하든 사동을 하든 일단 뭐가 바뀌어? 문장의 주체, 주어가 바뀌어요. 그죠? 자, 아까 토끼가는 주어가 토끼였는데 자, 능동문은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야? 토끼가 잡은 게 강조가 돼요. 자, 근데 이번엔 당하는 주체인 호랑이가 자, 잡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는 피동문을 쓴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주어가 강조되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피동문을 쓴다고. 그래서 피동과 사동은 기본적으로 주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효과. 자, 그런데 우리가 자, 가장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자, 피사동을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절대 안 낼 수가 없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여기다가 전 적을 겁니다. 자,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중 피동. 자, 말을 잘 생각을 해봐. 이중 피동이 뭐겠냐? 피동을 두 개 쓰는 거야. 피동을 두 개. 연달아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 이힐이기, 자, 뭐 되다까지 있었고, 자,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라고 하는 통사적 방법의 피동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파생적 방법과 자, 통사적 방법을 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 자, 이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문맥적으로 왠지 써도 될 것 같아도 자, 항상 비문법적인 자, 문장이 됩니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예시문 하나 써볼까요? 자, 그는 그 사실이 자, 믿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자, 일단 이 문장의 느낌을 보세요. 자, 이 문장 어색함이 전혀 안 느껴지거든. 맞아? 일상적으로 너네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 자,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자,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어디 있겠냐? 믿겨지지라고 하는 요 표현에 있어요. 자, 이 이중 피동을 잘 걸러내려면 얘네들의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우리 성훈아. 자, 믿겨지지라고 하는 말의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 기본형은? 믿다. 그 다음? 자, 형태소 분석은 요건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 자, 요렇게 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찾아낼 수 있는 피동의 요소는 자, 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네. 여기 파생적 피동. 자, 그다음 어지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을 활용하는 말이 있네. 통사적 피동이라고. 자, 근데 이걸 쓰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들을 해소를 해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돼. 자, 이 문맥에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믿겨지지 쓰면 안 되고, 자, 어지를 빼면 어때요? 자, 믿기지가 되겠지? 요렇게 써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 기를 뺍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믿어지지라고 써도 된다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빼봤는데 어색한 단어가 나올 수 있지. 그건 그냥 빼면 돼요. 그거 안 쓰면 돼. 자, 그래서 이중피동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말로 어떤 애들이 더 있냐면 자, 믿겨지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자, 잊혀지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자, 그다음 뭐 찢겨지지라고 하는 말도 있을 거고 뭐 찢겨지다 뭐 기본형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것만 알면 형태소분석만 알면은 쉽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 자, 그 함정이 뭐냐면 자, 그는 자,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는 연인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자, 요런 두 문장으로 볼 겁니다. 자, 이 두 문장은 뭐겠냐? 이중 피동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장들. 자, 형태가 왠지 뭐랑 비슷해? 믿겨지지랑 비슷한. 자, 여기서는 뭐 있어? 그는 범인으로 밝혀지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 비슷해 보여. 그지? 그리고 아래 문장은 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보여. 그지?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위권으로 갈 거냐, 중하위권으로 내려갈 거냐가 자, 이걸 봐요. 믿겨지지는 이중피동이었지. 그럼 비슷한 거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밝혀지지, 느껴지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당연히 이중피동이지. 이런 하급 발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뭐 해야 된다 했죠? 형태소 분석해야 된다 했지. 자, 밝혀지지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 밝다. 자, 그다음 히, 그다음 지로 갑니다. 그죠? 자, 그다음 자, 느껴지지 형태소 분석합니다. 자, 느껴지지. 다현아, 어떻게 할까? 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자. 자, 느껴지지가 훨씬 간단하거든. 자, 이 친구에서 우리 오늘 배운 피동편 어디 있어요? 어지라고 하는 말 하나 더 있니 없니? 없죠. 없단 말이야. 자, 이 친구는 전미사가 아예 없어. 그럼 이 친구는 통사적 피동만 쓴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잘 쓴 거야. 뺄 게 없어. 자, 근데 이 친구는 문제가 되죠. 밝혀지지를 봐봐. 밝히 할 때 히, 그 다음 어지지 할 때 자, 지. 두 개가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 아까 우리 전미사랑 파생적 방법이랑 통사적 방법 쓰면 이중피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또 이중피동이 아니에요? 라고 할 건데 내가 오늘 이걸 위해 사동을 가르쳐 준 거라고. 사동 이것 때문에 배워야 돼. 잘 봐. 사동이 아까 뭐라 했죠? 시키다. 자, 시키다고 이걸 조금 더 비틀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자, 밝히다라고 하는 말에 네모를 쳐볼 겁니다. 밝히다. 자, 밝혀지지를 보지 말고 밝히다만 보는 거야. 자, 이걸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 그는 동굴에 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동굴에 불을 밝혔다. 자, 이 문맥을 당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가 동굴에게 밝아져라 라고 지금 시킨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듯 여기 지워졌지만 사동전미사에는 이히리기까지가 겹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했지. 자, 그럼 여기서의 히는 문맥상 자, 밝히다는 사동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사동 플러스 피동을 쓴 문장이야. 이렇게는 써도 돼요. 사동과 피동을 섞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결국 사동사를 피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밝혀지지는 피동이 맞아. 피동이 맞아. 자, 결국 이 문맥을 봐도 그는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누군가에 의해 밝힘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동문이 정상적으로 쓰인 겁니다. 요런 친구를 주의해야 돼. 이중 피동이 자체가 형태소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형태소 분석을 했는데 그 이후 문맥을 더 이상 밝히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가 대다수란 말이야. 자, 만약에 피동 표현이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중 피동과 자, 저런 이중 피동이 아닌 요소를 섞어서 쓰는 문제들을 대부분 내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사동 표현은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는데 잘못된 사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급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 자, 고를 때 보통 시키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 나 소개 좀 시켜줘. 라든지. 자, 나 너한테 빌린 돈 이제 좀 입금 좀 시켜줘. 라고 하는데, 자, 그게 다 틀린 표현이야. 시키다를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키다라고 하는 친구는 3명이 필요해요. 3명이.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A랑 B랑 C가 있어요. 자, A랑 C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자, 그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B를 통해서 C를 C한테 갈 때, 아니면 자, 다시 B를 통해서 A로 갈 때, 이때는 B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치? 요럴 때는 시키다가 성립이 돼. 자, 근데 만약에 A랑 C라고 한 2명의 주체만 있어. 그럼 얘네들은 1대1로 주고받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 소개해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너 입금 좀 해줘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시키다와 같은 요런 문맥은 자, 잘못된 사동으로 쓰이는 경우도 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 분석은 오늘 자, 미리 다 해드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요거는 넘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예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형태소 분석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이 피동표현의 2번째 효과입니다. 아까 우리 주어를 강조한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근데 잘 봐. 그릇이 깨졌어요라고 하는데, 자,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한 손자쯤 되지 않을까, 그지? 할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그릇은 누가 깼다는 걸 우린 알아. 손자가 깼다는 걸 우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고백하기 너무 무서웠나 봐.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그릇을 깼어요 라고 2번째 문장처럼 얘기하지 않고 자, 뭐라고 해요? 깨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깨졌어요를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좀 고민 많이 해야 되는 형태소거든. 자, 깨졌어요 어떻게 형태소 분석할까? C 도와주세요. 자, 깨 지 그 다음 요. 자, 요렇게인데 하나만 더 넣어주면 돼. 자, 여기서 깨지었어요 라고 하는 말 자 사이에 라고 하는 말 하나만 더 넣어주면 돼. 자, 왜 넣어야 되냐면 자, 이 어를 넣어야 우리가 피동표현 분석이 가능해. 만약에 깨지었어요 라고 하면 자, 여기서 피동이 어디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어를 넣어야 어지다가 나와. 맞아? 자, 그러면 자, 깨어졌어요 라고 하는 요 말은 어지다를 통한 통사적 피동이 있는 말이라고. 자,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손자의 말은 자기가 깼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피동표현의 2번째 효과는 자, 적어주세요. 자, 주체를 숨기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자, 그때 쓴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우리 3번째 문장으로 가면 혹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서술어 밑줄 발견됩니다겠죠? 자,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해야 돼? 발견, 그 다음 돼, 그 다음 비읍 니다예요. 자, 발견, 돼, 비읍 니다. 자, 여기서 피동과 관련된 표현 어디? 되다라는 말이 발견이란 체언 뒤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되다도 전미사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도 파생적 방법을 통한 피동이 쓰이고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피동표현, 사동표현 구분할 때는 이게 파생적 방법인지 통사적 방법인지까지 밝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어민들이 혹동을 점점 발견합니다 라고 한 친구는 발견, 하, 비읍니다니까 이 친구는 능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능동. 자, 그 다음 밑에 자,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여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 표현상으로는 자, 보다 뒤에 이, 그 다음 비읍니다니까 자, 이라고 하는 피동전미사가 쓰인 게 맞죠.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별표. 자, 형태소 분석하면 바로 이상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자. 상호. 자, 생각되어집니다. 형태소 분석해주세요. 생각. 돼. 그 다음. 집. 지. 그 다음. 자, 내가 비읍니다. 앞에서 설명했잖아. 자, 이렇게 분석해야지. 그죠? 자,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해야 이상한 걸 볼 수 있다고. 자, 봐봐. 자, 생각이란 체언 뒤에 자, 이 되다는 자, 사동에 쓰이는 전미사는 아니었죠. 무조건 피동이지. 자, 그럼 피동전미사.
자, 어지다는 자, 피동의 통사적 방법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중 피동이겠지? 이중 피동. 자, 이거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 어떻게 쓰면 돼? 둘 중에 하나를 남기자. 자, 그러면 되를 빼보자. 그럼 어떻게 해? 생각 어집니다. 이상하지? 그럼 안 쓰면 되지. 그럼 뭐? 어지다를 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 생각 됩니다라고 쓰면 되잖아. 고쳐 적어 주셔야 돼요. 이중 피동 찾으면. 자, 생각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모여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이상한 게 있어.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 자, 그게 뭘까? 뭘까? 찾았으면 말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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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서현씨 뭐예요? 뭐라고? 뭐라고? 어디? 아, 그렇죠. 모여진이죠, 모여진. 자, 모여진을 형태소 분석하면 기본형은 자, 이거 잘 분석해야 돼. 자, 모여진의 기본형이 뭐예요? 모여가 아니야. 그 뭐야? 모으다지, 모으다. 자, 모으다에서 출발해야 돼, 모으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모으다 뒤에 뭐가 왔을까? 이, 지, 니은이지. 자, 생각보다 형태소가 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까지 일어난 거지. 자, 예를 들어, 자, 모으다 뒤에 이, 모음어미잖아.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니까 의가 탈락을 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모의에 자, 전미사가 있고 자, 어지다라고 하는 통사적 피동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점검은 해야지. 아까 생각되다는 무조건 피동이었지만 자, 모이다라고 하는 말. 자, 모이다. 자, 이런 말은 사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맥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정상적인 피동이 맞네요. 자, 그러면 모이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써야 된다? 자, 이를 빼보자. 그러면은 모으어진.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안 쓰면 돼. 그럼 뭐라고? 모어지를 빼서 모인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모인.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은 자, 고쳐주는 것까지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천이 즐겨서 잘려지지 않는다. 자, 우리 잘려지지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르다에서 출발. 잘리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자르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주의. 자, 이것도 형태소 분석 쉽지 않은데 자, 잘 봐. 우리가 자, 자리가 점점 없어져. 자,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 자, 뒤에 자, 너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을 시키면 자르다까지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잘려지지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용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겁니다. 자, 자르다처럼 르라고 하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형태 변화를 할 때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이르다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한테 일러라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르가 사라지고 리을이 두 개가 남는 그런 불규칙적인 활용 때문에 자, 이 경우 자르다 뒤에는 형태소를 2로 분석을 해줘야 돼. 자, 자르이 그 다음 지, 니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전미사는 자, 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지다라고 하는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잘려지지도 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잘린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잘어진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지다는 어색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잘린이라고 자,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피동편 관련된 예문까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